안녕하세요. 박혜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우리 힘내서 키워드 열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키워드 열어주세요. 네. 업무입니다. 바로 업무에 착수하거나, 그러니까 업무에 들어가거나 업무 처리 혹은 분배를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초점 맞추고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먼저 브레인스토밍 해볼 시간이죠. 대부분 기업이 해외 신시장 개척에 나서긴 하죠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죠. 그렇죠? 신시장을 개척하다, 업무를 착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매니저 역할이 처음이라면 특히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라고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과연 어떤 그 관련된 표현들이 나올 것인지 주목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프로젝트는 단계별로 나눠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좋아요.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단계별로 나누다라는 그 표현들도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착수하다에 관련된 표현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일에 들어가다, 무언가를 시작하다라는 류의 표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embark on이라는 그 표현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보시면요. Many companies often embark on entering a new market without really seeking to understand what is needed for the long-term success in the market. 자, 굉장히 조금 긴 문장인데요. 하나하나 보시면 많은 기업들이 신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착수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종종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without 뒤에 나오게 되죠. Without really seeking to understand. 진짜로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이해 안 하려고 하냐면요. 그 시장에서 해당 시장, 여기서 in the market은 뭐죠? A new market, 앞에서 말했던 그 신시장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신시장에서의 장기적인 성공에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고민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신시장에 진입하는 것부터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embark on 하면서 entering 뒤에 이렇게 따라 붙는구나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set to라는 표현도 또 간단히 같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set to. They set to work on redefining their business plan in the time span of a week.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요, 그들의 그 사업 계획을 redefine, 재정의하는 그 일에 착수했다, 착수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시간을 밝혀주는 표현이 나오죠. In the time span of a week. 일주일이라는 그러한 기간 안에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주일을 조금 강조하고 싶을 때에 in the time span of 이런 식으로도 붙여줄 수 있겠구나. 얼마 동안의 그 기간 안에 라는 표현을 붙여줘서 좀 강조하는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다 혹은 관리하다 류의 동사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처리하다, 관리하다 하면 떠오르는 이 동사 manage가 되겠습니다. manage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If you are a first-time manager, you need to pay attention to how to manage a project from start to finish. 재밌죠? 매니저도 나오고 매니지도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처음 뭔가를 해본다라고 표현할 때 간단히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알아봐 주시면 좋은 것이 바로 a first time something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매니저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초짜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막 매니저를 다셨을 경우에는 정말로 좀 pay attention to 하면은 여기에 좀 신경을 쓰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 뒤에 나옵니다.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from start to finish. 처음부터 끝까지도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쵸? 은근히 입에서 잘 안 나옵니다. from start to finish. 그쵸?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젝트를 쭉 관리하고 처리하고 하는 그 방법론에 좀 예민하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manage 나왔으니까 handle도 나와야 되겠죠. 자, 한번 활용해 보시면요. How do you handle your clients when you go on vacation? 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연차를 쓰셔서 휴가 가셨을 경우에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요렇게 또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handle your clients. 요렇게 표현 간단히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 이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큰 차원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맥락에서 같이 생각을 해두시면 이 표현들을 떠올리시는데 훨씬 많이 도움이 됩니다. deal with 혹은 cope with 이런 표현들도 같이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보시면은 Showing appreciation to your loyal customers is a good way to build strength in your business and deal with difficult customers. 감사함을 이제 표현하는 것. 누구한테 표현하냐면 loyal customers. 충성도가 있는 그 소비자들에게, 고객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네, 귀하의 그 비즈니스의 사업에 힘을 기르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래요. 그리고 또한 어려운 difficult customers 하면은 뭐냐면요. 다루기 어려운 좀 까다로운 그런 고객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고객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또 거기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처리하다, 관리하다, 류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동사 take care of 라는 동사도 여러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뭔가를 돌보다 라는 의미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죠. 예문 보시면 You need to see your staff as your top priority and take care of them. At the end of the day, they are the catalyst to the experience your customers will get. 아주 좋은 문장인데요. 되게 설명드리고 싶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보시면 자, you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your staff가 뒤에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 문장을 들으셔야 하는, 듣게 되는 그 상대방이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그쵸? your staff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사장님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죠. 사장님께서는요, 직원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죠. Take care of your staff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at the end of the day 하면은 날의 마지막에는 이라는 얘기죠. 직역을 하면. 그런데 굉장히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표현이잖아요. 결국에는, 종국에는 그 직원분들이, 그 고객들이 받게 되는 경험의 촉매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 이유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뒤 문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It is because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앞뒤 문맥을 봤을 때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직원들을 잘 돌봐야 하고 최우선 순위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앞뒤로 그 생각을 먼저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해주는 그런 구조로 구성이 된 단락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Catalyst 조금 좀 그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것에 대한 촉매제,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촉매제라고 하고 비유적인 그 상황에서도 많이 쓰게 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Catalyst to something 이런 식으로 자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일단 어떤 업무 같은 것들을 또 처리하게 됐으면 이제 나누기도 해야 되겠죠? 자, 나누다, 분배하다 상황에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나누다 하면 여러분 떠올리시는 표현 divide가 되겠죠? 얼마로 나누다 라고 표현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뒤에 into가 붙으면서 얼마로 혹은 어떠하게 라고 그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always better to divide the project into phases and check the success of each rather than evaluate the project only upon completion. 자, 보면은요, 이 문장 구조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아이디어 자체들, 비교하는 이 개념들 자체가 조금 길 때가 있죠. 자, 이럴 때 어떻게 그 문장 구조를 잡으시면 좋냐면요. It is always better to do something
rather than 뭐뭐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죠. 프로젝트를요. phases,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서 and check the success of each. 각각 단계의 성공 여부를 check, 검사하는 것이 항상 더 낫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프로젝트가 upon completion이라고 표현했죠. 이제 다 완성되고 완료가 된 시점에서 evaluate, 평가하기보다는 그거보다는 항상 이 단계별로 쪼개서 이건 잘했고 2단계 잘 넘어갔고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해되셨어요? 이제 문장 구조까지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divide하고 약간 형태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달라요. 자, 이 표현도 같이 챙겨두셨으면 좋겠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divvy up이라는 표현인데요. divvy up. 사실은 이게 좀 뭐랄까요? 포멀한 표현은 아닙니다. 조금 인포멀한, 캐주얼한 표현인데요. 분배를 하거나 나누는 그런 상황 중에서도 돈을 나누는 경우가 있죠. 그죠?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돈을 나누는 경우에 이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We haven't decided how to divvy up the proceeds from the sales of the product. 그죠? 자, 우리는요, 그 프로덕트, 그 제품의 판매로부터 proceeds, 얻게 된 수익금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proceeds, 이렇게 복수의 형태로 쓰게 됩니다. 이 수익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divvy up the proceeds 이렇게 쓰는구나. 그러니까 sales 관련돼서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수익금. 자, 이럴 경우에 divvy up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분배하다와 관련해서 여러분 assign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자체를 나누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그 divide라는 동사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나누어서 배분하고 누구에게 이제 맡기는 것까지 표현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assign이라는 표현을 떠올리시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요. assign something to 누구누구 somebody 이렇게 표현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를 쓰는구나 라는 거를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When you assign tasks to your team, you first need to think about whether each of them has the competence to complete the given tasks. 자, 여러분이요, 팀원들에게 업무를 배분할 때, 업무를 분배를 하실 때에 가장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팀원들 각각이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 자체를 잘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역량이 있는지 그 여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보면요. assign tasks to your team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to라는 그 전치사를 가운데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주어진 업무라는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given tasks라고 표현을 간단하게 했어요. 은근히 잘 떠오르지 않는 표현인데 complete the given tasks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적절한 상황에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또 하나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도 have the competence to do something 이런 표현으로도 이걸 풀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조금 길었어요. 그렇죠?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소화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박혜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여러분 정말 도움 많이 되는 그런 핵심적인 그 비즈니스 표현들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세요. 네, 업무입니다. 업무에 관련돼서는 당연히 표현들이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시간에는요, 솔선수범을 한다, 뭐 이런 표현들 좀 하고 싶기도 하고, 또는 어떤 일을 누구누구에게 맞추거나, 혹은 뭐 어떤 일을 뭐 누군가에게 위임한다던가, 이런 상황들 뭐 의뢰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는 비즈니스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다수 기업이
자신들의 니즈를 충족해주는 맞춤형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자, 자기들의 니즈를 충족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를 위임할 때는 위임하다라는 표현 나와야 돼요. 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권한도 함께 위임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 자,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지금은.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후보자는 실천적 경영 스타일의 소유자입니다. 자, 뭔가 솔선수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들 아셔야지 이걸 풀어내실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걱정되시겠지만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의문을 좀 해소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어떤 것들이 좀 뭔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 들었던 지점이었는지 아시겠죠? 자, 먼저 처음으로 우리가 다뤄볼 표현은 바로 어디 어디에 맞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cater to 라는 표현입니다. 어디 어디에 뭔가에 맞추다라는 표현인데요. 투부정사가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to 하면서 그런 모양으로 생겼지만 뒤에 명사 상당 어구가 오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Today, businesses are in need of tailor-made solutions that cater to their needs. 이렇게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업들은 자신들의 니즈를 cater to, 충족시켜주는 딱 맞춰진 tailor-made는 이제 치수 이렇게 재가지고 맞춰주는 그런 그 옷 같은 경우에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잖아요. 맞춤형의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맞춤형 솔루션을 in need of something 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필요로 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그냥 범용으로 나와 있는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특정한 니즈에 맞춰져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솔루션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cater to 요거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행사, 뭐 결혼식 혹은 어떤 큰 행사 할 때 케이터링 업체 불러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케이터링 업체가 뭐 하는 데죠? 네, 우리의 니즈에 맞게 음식을 준비해서 딱 깔아주기까지 해주는 그런 업체를 말하잖아요. 도시락이면 도시락, 뭐 뷔페 형태면 뷔페 형태 맞춰서 그 제공해주는 업체, 그쵸? 니즈에 맞춰주다, 무엇에 맞춰주다 라는 표현을 할 때에 cater to someth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meet the needs of something, someone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실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정말 누군가의 혹은 어떤 것의 needs를 충족하다라고 정말 정직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needs를 충족하다라고 할 때 meet라는 동사를 많이 쓴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활용하시면요. It's almost impossible to run a business if you try to meet the needs of every single customer. 맞는 얘기죠. 사업을 운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대요. 어떻게 하려면 한 명 한 명의 정말 모든 그 고객의 니즈를 전부 다 충족하려고 한다면 사업 운영 못해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쵸? meet the needs of 하면서 뒤에 그 대상을 붙여주는 이런 형태의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니즈를 충족시키다 여기에 해당하는 표현 satisfy라는 이 표현으로도 그냥 간단하게 대체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것을 그냥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누구누구에다가 맞춘다. 어떤 것에 맞춘다라는 것. 특히나 그것이 니즈나 요구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거를 그냥 만족시키다라고 간단하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satisfy라고 발음하시면 되고요.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rust me, you can't satisfy every single customer.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예문 조금 바꾼 건데요. 뭐 이렇게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죠. 내 말 들어, 나를 믿어 라는 얘기죠. 내 말 들어. 모든 그 한 명 한 명의 고객의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 그런 그 고객들을 다 전부 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무엇에 맞추다, 무엇을 충족하다에 해당하는 표현들 쭉 살펴봤는데 이제 업무에서 어떤 업무를 위임하다에 해당하는 표현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위임하다 하면은 여러분 델리게이션 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동사 형태로 delegate라고 하고요. 그것의 명사 형태가 바로 deleg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When you delegate a task, you have also got to delegate the authority to complete it. 그쵸? 앞서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할 때 나왔던 그 문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업 혹은 이제 업무를 delegate, 위임할 때에는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to complete it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 the authority 이런 것들도 같이 delegate을 해야 된다. 위임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어떤 것들을 또 업무를 하는 스타일을 표현을 할 때 직접 하다, 직접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솔선수범하는 사람, 실천적으로 뭔가 경영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에 여기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딱 떠오르지가 않아서 조금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hands on 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hands on. 형용사인데요. 가운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dash 같이 이렇게 두 개의 그 단어를 연결해주는 형태로 쓰고 있다라는 거 아실 수 있죠? 그쵸? hands on 이라는 표현이고요. 말 그대로 어떤 거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는 거예요. 그건 뭐죠? 내 손을 얹는 거는 내 손을 얹어서 직접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선수범하고 직접 내가 뭔가를 보여주고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셨죠? The perfect candidate should have a hands-on leadership style with people skills and a minimum of 3 years of experience in a leadership capacity. 요구하시는 게 굉장히 많네요. 그쵸? 지금 뭔가 지원자를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포지션이 있는데 그 포지션에서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후보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상을 지금 그려주고 있죠. 그러한 후보자는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리더십 스타일이 뭔가 직접 하는, 실천적으로 하는, 솔선수범하는 리더십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people skills, 그러니까 대인관계 스킬도 좀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leadership capacity,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그 업무를 맡았던 경력이 최소한 3년 정도는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바라는 아주 완벽한 후보자에 해당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뭐 job description이라고 하는 JD라고 하잖아요. 자, 그럴 때에 좀 많이 볼 수 있는, 특히나 임원급 포지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꼭 챙겨야 하는 것이 뭐예요? hands-on인데 hands-on leadership style. 이걸 어떻게 해요? have,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사람 관계의 어떤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들, 이런 능력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간단하게 people skill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리더십의 역할, 리더로서의 역할에서 뭐 몇 년 동안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도 지금 뒤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3 years of experience and a leadership capacity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주 고급스럽잖아요.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요. 우리가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충분히 다룰 만한 혹은 빈번하게 다룰 법한 그런 표현들인데 잘 몰라서 고민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런 것들 좀 같이 챙겨보십사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욕심 있게 좀 소화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Hi everyone! 자, 이번 시간에도요, 저희가 굉장히 좋은 표현들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세요. 네, 바로 업무입니다. 일에 관련된 표현들 여러분 뭐 말할 것 없이 너무 많죠. 그런데요, 이번 시간에는 책임을 지거나 혹은 회피할 때 혹은 최선을 다하다, 뭔가 업무적인 책임에 관련된 표현들 챙겨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괴로울 때가 있으시죠. 그쵸? 마음에 부담되고 스트레스되고 이런 경우. 하지만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아셔야 될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누가 책임지나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누가 책임지냐, 그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도록 하세요 라고 책임을 전가하다 라는 표현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전 세계 사람을 연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뭔가 업무적인 책임감, 사명감, 뭐 소명의식이랄까요? 이런 거 느껴지시죠? 자, 이런 식의 표현들 어떻게 할 건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책임지다 라고 하면 여러분 당연히 responsibility부터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럴 때 동사 뭐가 주로 오는지 기억나시나요? take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take responsibility of something 혹은 for something 이렇게 주로 많이 표현하는 거 여러분 떠오르실 거예요. responsibility 대신에 charge 쓰셔도 괜찮습니다. 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Now the question is, when things don't go as planned, who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that? 자,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 가지 사안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에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이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쵸? 자, 이럴 때요. 문제는 말이지 라고 말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장을 시작해야 되는 경우에.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Now the question is 하면서 뭐뭐뭐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요. 상황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아주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건요. Things don't go as planned. 계획한 대로 여러 가지 것들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럴 때에 take responsibility for 뭐뭐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예문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take responsibility for something 대신에 take charge for that 뭐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다는 거 이미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어떠어떠한 것을 총괄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쓰시냐면요. in charge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지는 대상 있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경우에는 of를 같이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뭘 책임지는지를 설명하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Trust me, having one person in charge of the entire process is much easier and produces a better result. 재미있는 문장입니다. 이것도. 자, 내 말 들어, 날 믿어 라고 하면서 뭔가 조언을 해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체 그 과정,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총괄하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런 사람 한 사람 두는 것이 훨씬 쉽고 더 결과적으로도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 내 말 믿어 라는 얘기가 되죠. 자, 이럴 때요. 전체 과정, 전체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이라고 표현할 때 in charge of the entire process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럼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마케팅 활동을 총괄하는, 마케팅 활동을 담당하는 이라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in charge of marketing activitie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책임을 전가하다라는 것도 떠넘기는 것도 좀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쵸? 보시면요. shift responsibility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responsibility, 책임은 그대로 있는데요. 이것을 take,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넘기는 거예요. shift, 누군가에게 이전시켜버리는 거죠. 누군가에게 이전시키는 그 대상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on을 같이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to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보시면요. Stay away from those who get easily involved in blame games, shifting responsibility to others, or outside conditions when things don't work out.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한테서는 좀 멀리 떨어지래요.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blame game이라는 건요. 네가 잘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나는 괜찮아. 네 탓이야. 라고 하면서 네 탓, 내 탓하는 그런 것을 blame game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는 그 상황에 쉽게 휩쓸려 버리는 사람하고는 좀
가까이 하지 말고 거리를 둬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comma하고 동사 ing 붙으면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분사구 형태를 뒤에 바로 이제 취해주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when things don't work out, 잘 풀리지 않을 때에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거나 혹은 외부 조건에 전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뭐예요? 니 탓, 내 탓, 남 탓 챙기기 바쁜 그런 상황에 휩쓸려버리는 그런 사람하고는 거리감을 좀 두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혹은 어떤 대상과 거리를 좀 둬라 라고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Stay away from something 혹은 someone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요. pass the buck이라는 아주 재밌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뭐랄까 idiomatic한 표현이거든요. buck이라는 것은 예전에 그 포커 카드 게임 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해요. buck이라고 불리우는 뭐 이런 물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카드 게임을 잘 몰라서. 근데 이제 그거를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딜링을 하는 사람을 정할 때 그 앞에다 이렇게 뒀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네가 딜러 역할 해 라고 하면서 벅을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판에는 이제 딜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뭐예요? 딜러의 책임을 벅을 전달하면서 준 거죠. 상대에게 전가를 한 거예요. 그럼 뭐죠? 아까 shift responsibility to others 이거와 같은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pass the buck. 이 표현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문 활용해 볼게요. He always passes the buck to his staff. It's time that he accepts responsibility.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항상 스태프들, 직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이제는 그가 책임감을 스스로 좀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accept responsibility, 책임을 수용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최선을 다하다. 책임과 관련된 표현일 수 있어요. 그쵸?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do one's best. 너무 잘하시는 표현이에요. best 대신에 utmost라고도 표현하실 수 있고요. try라는 동사를 do 대신에도 쓸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자, 보시면요. We always do our best to make sure that our customers are happy with our services.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자,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저희 소비자들이 저희 서비스에 만족하실 수 있도록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서비스 만족하실 수 있도록 소비자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 뭔가 기업에서 낼 만한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요. do one's best. 이거는 너무 여러분 많이 아시는 표현이죠? 캐주얼하게도 쓰실 수 있는 표현인데요. 조금 한번 표현을 바꿔보죠. 맨날 똑같은 표현만 아시면 당연히 안 되니까요. go to great lengths to do something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거리를 불사하고 그냥 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활용 한번 해보시면요. Every day, we go to great lengths to connect people and businesses all over the planet. 매일매일 우리는 사람과 그리고 기업을 전 세계적으로 연결하는 데에 굉장한 노력, 최선을 다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도요, 기업에서 뭔가 낼 수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do one's best 라는 표현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go to great lengths to connect 라고 표현하면서 뭔가 시각적으로 그려지는 효과를 누리기까지 했어요. 마케팅적으로도 상당히 조금 더 나은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요. go를 활용한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런 표현도 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다라는 그 의미에서 even 붙이셔도 돼요. go as far as to do something 혹은 go so far as to do someth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심지어 뭐뭐 하는데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최선을 다하다라는 맥락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말맛이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그쵸? She even went so far as to talk to some people who had been on staff at her previous companies.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그녀는 심지어
뭐 하기까지 했냐면요.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자기 직원으로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 몇 명과 이야기까지 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뭔가 레퍼런스 체크라든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에 전 회사의 직원들하고 통화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 그런 식의 노력까지 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이 표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표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work somebody's way 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기 길을 막 개척하는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그러면 대성공인데요.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work somebody's way 하면서 보통은요. 밑으로 가진 않겠죠. 위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career ladder라는 표현도 있어요. 커리어 사다리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위로 진급해서 올라가서 사장까지 대표, 회장까지 이렇게 가는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 진급하면서 점점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표현하실 때에 보통 이제 탑 이런 표현들과 같이 결부돼서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활용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There are many things to learn from someone who started at the bottom and worked their way to the top.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배울 게 많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위로까지 올라간 자기 길을 개척해서 최선을 다해서 개척해서 위까지 올라간 사람들한테서는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한국말로도 그런 얘기는 많이 해요. 아, 저 사람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다가 저 아주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잖아. 그런 얘기 아주 별 게 많아. 이런 얘기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영어로 어떻게 하시느냐?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이 예문을 그냥 달달달 외워버리시면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마치 내가 자연스럽게 원래부터 생각했던 것 마냥 툭 뱉어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요. 우리가 조금 길게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입에 붙이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열심히 한번 연습해 주시길 바랄게요. Good luck!